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광고 심리학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 수업을 선택했습니까? 왜 광고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수업을 들으시면 어떨까? 쉽게, 저도 설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이야기가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많은 기업들이 그 많은 물량의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실패하고 있을까? 실패를 배워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행을 해보죠. 광고 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일부예요. 심리학 중에서 어디 심리학일까요? 사회 심리학, 그 소셜 사이콜로지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광고 심리학 전공이라는 건 없어요. 다 사회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광고 심리학을 하는 거죠.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융합적인 접근이 좀 덜 돼 있는 편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경영대에도 가르치고 미디어 학과에서도 지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심리학이라는 게 뭘까요? 심리학. 어떻게 심리학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까지가 심리학이에요. 행동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팔을 든다, 내린다 이런 게 행동이 아니라 내 내부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도 행동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것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내장 기관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롭죠? 심리학의 영역은 마음과 행동 전체를 총괄해요. 심리학은 참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저도 성적은 물론 C를 많이 맞았지만은 심리학을 정말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광고 심리학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이 광고 심리학은 예술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 심리학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고 전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그럼 이게 이 갈고리 마크가 있어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를 푸사이라고 읽어요. 뭐 푸시라고 읽기도 해요. 그리스 레터의 24번째 뭐 자모라고 해요. 왜 이걸까요? 어, 재밌죠? 심리학의 상징이에요. 모든 심리학 책이 이걸로 시작해요. 요거의 기원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여러분들 아시죠? 보시면은 이제 우리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푸시케가 이 나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코에 들어가서 영혼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우리 레터는 푸사이, 푸시케에서 나온 거예요. 아름답죠? 심리학은 영혼이라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푸시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아름다운 여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이 나비라는 거를 그 상징한다고 해요, 푸시케가. 나비라는 게 보면은 어떤 거를 메타포를 가지고 있죠? 변화. 여러분들 보면은 나비가 번데기에서 쭉 나와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실험 안 했나? 그런 것들 보잖아, 영상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죠.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 심리학이 상당히 매력적인 학문 아닙니까? 레터 자체부터 아름다워요. 사실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그 갈등 요소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고 광고 심리학과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쁘죠, 푸시케? 인간의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이유가 인간은 악함과 선함과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는 대학교 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선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선하다. 여긴 정말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네. 악하다. 중간이다. 이게 정치적인 분들이에요. 중간인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인간은 그러면요 변할까요? 아니면 안 변할까? 우리 그 유명한 K 드라마 우리 스카이캐슬인가 어디 나오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바꿔 쓰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쳐 쓸래요? 바꿔 쓸래요? 고쳐 쓸 거야? 오케이. 인간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선생님 부정적인 인상을 딱 짓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으셨나 보네. 그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쪽 면을 보면은 선하고요. 저쪽 면을 보면 악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점 보십니까? 점집이 이 근처에 좀 있잖아요. 최근에 점 본 사람 있습니까? 사주팔자 이런 거? 사주팔자? 뭐라고 나왔어요? 동쪽에 가면은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올해는 없다. 남자는 없다. 아, 네. 이게 그걸 보면 다 믿잖아요. 믿는 것 같죠? 그거를 그 보면은 성격의 오렌지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이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저도 아이인데 여러분은 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저를 아이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마치 오렌지를 잘랐을 때 요렇게 잘라 저렇게 잘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죠? 비슷합니다, 사실 인간이요. 예, 성선성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은 맹자 그죠? 중국의 성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은 선하다고 봤죠. 이 선하다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운 걸 복습해 보면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측은지심 그리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이요 뒤가 좀 캥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K 드라마 보면은 살인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살인 장소에 다시 방문해요. 왜 그러냐면 찜찜해서. 예. 그리고 야산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을 발견해서 그걸 묻었어요. 그럼 자꾸 가요 거기에. 예. 찜찜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수호지심이에요. 사양지심은 특히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시아 문화권, 아시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딱 주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준다고 할까? 루이비통을 우리 친구가 줬어요. 받을 거야? 받겠죠 물론. 근데 처음에는 됐어요. 이런 걸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요. 사양지심이에요. 그다음 십이지심. 한국은 십이지심이 엄청난 나라예요.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해요. 데모를 했을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란 낙인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도 왕권 국가죠. 그죠? 다른 나라든 커뮤니스트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실상 뭘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많이 싸워서 그렇지 민주적이긴 해요. 일면 이걸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10,000원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2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게 십이지심이죠. 이게 맞냐 공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맹자는 사람은 선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이랑 무슨 관련이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일어날 것인가 예측이거든요. 사람이 선하다고 믿으면은 코즈 마케팅을 해야죠. 그죠? 선한 마케팅을 해야죠. 그죠? 근데 악하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페널티를 줘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걸 쉐이핑, 조성이라고 그래요.
가발이 그래, 가발. 여러분 대머리인 분 없죠? 예, 대머리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분 없어요. 왜냐면 대머리라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신체적인 그 상태거든요. 가발 광고를 보세요. 가발 광고들을 보면 공포심을 조장해요. 예, 그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또는 페널티를 줘서 이쪽으로 채찍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은 사실상 이런 투 디렉션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리워즈로 움직이는지 또는 페널티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작동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요, 특정 정치인이 정말 악해요. 근데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마케팅에도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기부하십니까? 슈퍼챗 이런 거? 유튜브에다가 막 기부한 적 있어요? 크리에이터한테?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해요. 정치 유튜버 말고 저는 이제 청년 실업 유튜브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 업종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 청년 실업하면서 고생하는 젊은이가 유튜브를 만들었으면은 기부는 저는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뭐 난방비로 써달라고 막 그 큰 돈을 투척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어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내가 익명인 상태에서 특정이 많은 돈을 기브 어웨이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맹자에 따르면 이건 맞는 거죠. 성선이죠. 왜냐하면 측은지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췌장암이래 걸렸다고 가정해봐요. 누가 췌장암 환자한테 많이 기부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췌장암 환자한테 가장 많은 기부액을 던질까요? 췌장암이 걸린 사람이. 걸렸다가 낫거나 아니면 걸려 있는 사람이 많이 기부를 해요. 놀랍죠? 예, 측은지심 때문에 그렇죠. 뭐 한편 뭐 우리가 뭐 돈줄 내다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혼줄 내다를 돈줄 내다라는 신조어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내가 돈줄을 안 내도 이 치킨집은 뭐 영위를 해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비용을 들여서 나의 특정 의지를 전달해야 될까?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익명성으로 자기 측은심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거의 반대가 성악이죠. 이건 순자가 이야기했다고 보통 전해지는데 인간의 성품을 악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강화한다는 게 순자의 메커니즘이죠. 그죠? 이게 맞습니까? 일면 맞기도 하죠. 예. 근데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양면이 한꺼번에 존재해요. 오렌지처럼.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불법 다운로드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죠.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예, 불법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거 일리걸한 거예요. 일리걸.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예, 일리걸해요. 근데 우린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이거 안 좋은 거라고 공익 광고를 했어요. 제가 안 볼까요? 사람들이 똑같이 봅니다.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몰라서 안 보는 경우가 있죠. 예, 대부분 봅니다. 예, 순자에 따르면은 이거는 처벌을 해야죠.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학교에 보면요, 우리 빈곤 가정도 많아요.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 왔을 때 갑자기 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무료 밀키트를 갖다 놓은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갈 수 있는 쿠폰을 갖다 놨어요. 근데 이만큼 갖다 놔도 가져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놀랍죠? 그런 성선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악한 일도 사실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또는 제이웍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지? 도로 무단횡단. 그죠? 해본 사람 다 있죠? 오늘도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걸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윤리 이런 거를 공부할까요? 아니죠. 이제 순자적인 어프로치를 가지는 거죠. 많은 흉악 범죄들은 계속 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우리 레인코트 킬러라는 유영철 사건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시리얼 킬러 사건이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예, 볼만해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은 분명히 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악함을 정의하는 것도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이 친구 기억나십니까? 조승희 사건이라고? 그쵸. 이 사람이 몇 년도였을까요? 그 2007년이죠. 예, 버지니아 폴리테크 주립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총으로 사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고, 이 사람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인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저희가 사과를 했어,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악한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죠? 여기 안에 드러나는 거죠. 한국은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얘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범죄를 저져 시리얼 킬러가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과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미국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죠. 아메리칸이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 사람이었다면 독일 사람들이 사과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 독일 사람이니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악에 대한 해석도 문화권에 대해서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죠? 네, 비슷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심리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학문이다라는 마음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마음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해피, 예, 그죠? 까오싱. 좋죠. 마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인지하고 감정이 있죠. 인지는 잘 안 변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길고양이들을 사실 좀 이제 케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 성향이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내 의지는, 인지는 안 바뀌어요. 근데 감정은 막 바뀌어요. K-드라마가 그래요. 한국 드라마가 왜 성공할까를 고민해보면 한국 사람이 감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막 앞에는 막 좋다고 막 안아줬다, 그 다음 뺨을 팍 때렸다가 다시 또 안아줬다가 다시 또 뺨을 팍 때리고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실체가 하나의 원 디멘션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학이 매력적이 복잡한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원효대사 아시죠? 그죠? 예, 고려의 명승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 중국을 가다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 들어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하다가 바구니에 물이 있어서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였다는 이야기죠. 예, 놀랍죠? 먹을 때 물은 맛있었는데 해골바가지라고 아니까 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국 가다가 돌아왔죠. 사람의 모든 생각은 나의 마음학에 달려 있구나. 이해되시죠? 이 마음이란 게 복잡해요.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박사, 석사 과정 시절에 경제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가스 프라이스가 보였거든요. 갤런당 얼마인지.
근데 지금은 생활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 더 이상적인 걸 바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가스 프라이스에 대해서 민감성이 확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이라는 또 간사해요. 전에는 예를 들어 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국은 넓은 땅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차가 있는데 더 좋은 차가 보여요. 이해되시죠?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유동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원효대사가 에피소드를 항상 설명할 때 나오는 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일체유심조라는 어휘예요. 모든 게 사실 마음에 달려 있죠. 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재밌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알면서도 행하지는 사실 못해요. 그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런 번데기 드시는 분 있어요? 번데기? 외국 번데기 안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었어요. 의외로. 먹어봤죠? 번데기. 옛날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길거리에 가면 이게 번데기 그 양동이 같은 거거든요. 양동이에다 번데기를 막 끓여요. 이게 먹어봤어요? 구수하잖아요. 그죠? 이 번데기 통조림도 팔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누에꽃이잖아요. 그죠? 이 꽃이 껍데기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에라고 생각해봐요. 내 껍데기를 버리고 난 여기로 쫙 나가고 이 껍데기를 여러분들이 삶아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에도 이런 거 있나요? 맞아. 이거 세계적인 음식이에요. 맛있어요, 의외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죠. 길거리에 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번데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애기들 입장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죠? 곤충인데 집게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번데기 속에. 그러니까 막 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번데기 아줌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이게 번데기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바가지 덮어주셨어요. 재밌죠? 내가 이 집게벌레 보기 전까지 정말 맛있는 번데기였는데 보자마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게 정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얘기하지 못하겠죠. 어 다이어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잖아요. 탄수화물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 먹자마자 탄수화물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마음은 행동과 잘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내장기관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 뭐죠? 소화불량, 위장장애. 이건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장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불행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나 우울해요, 제가. 오늘 되게 우울해.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맛있는 걸 먹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재밌죠? 마음과 내 내장기관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체화된 인지, 영어로 embodied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놀라워요. 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가 높지가 않잖아요. 요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친구가 높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력이 달라집니다. 재밌죠? 불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어떤 공부가 잘 될까요? 수학 공부가 잘 돼요. 붉은 라이트에서는. 파란 라이트에서는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죠? 원탁에서는 회의가 하모니어스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영국 의회에서는 회의가 안 되잖아요. 방을 바꿔요. 방을 바꾸면 디자인이 좀 달라져 있어요. 재밌죠? 색채 그리고 환경물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여기서 교수라는 이제 직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동네에서 런닝을 입고서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은 똑같은 강연이 나오지가 않아요.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요.
제 후배들 중에서 정말 역량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교수가 되는 동시에 역량이 생겨버려요. 사람의 포지션, 옷, 차 이런 것들은 자기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보면요. 재밌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 뭐죠? 좋은 옷을 입으면 돼요. 간단하죠? 아시겠죠?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이게 누가 그린 거예요? 언제 그린 거죠? 왜 좋아요? 어, 음. 노란색은 행복이다. 어, 어.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약간 에로틱 그림이잖아요. 이거 뭐 이발소에 붙어 있는 그림인가? 목욕탕에 낸데 붙어 있는 그림인가 했어요. 근데 해석이 이게 교과서에 나오고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내 마인드셋이 이렇다 저렇다에 따라서 그림에 대한 해석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예, 비슷하죠. 일체 유심조죠, 사실은. 그죠? 사실 그래요. 그게 프라이싱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북 쓰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맥이 많네. 맥 비싸잖아요. 그죠? 가격을 낮추면 어떨까요? 안 팔려요. 맥은 비싸야 돼요. 특히 맥북 이런 거 있잖아요. 맥북 프로 얼마죠 요즘? 더 비싸지 않나? 맥북 프로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좋으니까. 가격은 사람의 지각을 결정해요. 어, 아파트를 볼까요? 한국은 아파트의 나라잖아요. 아파트 막 그거잖아요. 그죠? 한국은 아파트의 나라예요. 아파트 가격을 왜 안 내릴까요? 특정 아파트들은 내리면 싸구려고 느낄 수 있어요. 가격을 일부러 올려요. 가격을 올림으로써 자기가 내야 되는 부동산세는 더 비싸져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가격을 내리는 순간 그 허들이 낮아지는 거죠. 비슷하죠? 맥북 프로가 그래요. 그죠? 그것도 다 비싸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자유의지 있어요. 운명이 있습니까? Do you believe free will? 자유의지 없어요. 나는 그럼 정해진 루트를 그냥 걸어가는 건가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는가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옛날 노래들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시를 쓰고 있군요. 시를 썼습니다. 어, 근데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주어진 길을 그냥 가면 되나요? 그냥 뚜벅뚜벅? 이거 어렵죠.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은 힐랍 시대부터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어요. 그죠? 뭐 둘 다 있다 이러면 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둘 다 있죠. 심리학자들이 가장 고민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케팅 맥스 텍스트에서 게미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게임하는 것도 사람들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마일리지, 스타벅스 골드 리워즈 이런 거 왜 할까요? 자유의지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디야 커피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쿠폰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 더 먹으면은 너는 벤티에서 무료 라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쪽 가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죠 심리학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 지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무려 한 5, 6년 가까이 투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도 다 죽었고요. 자기 친구들도 대부분 다 그
뭐죠?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공부하던 게 심리학이니까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 거죠. 머릿속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너무 희망이 큰 사람도 죽어요. 너무 희망이 작은 사람도 죽어요. 너무 운명론자도 죽어요. 너무 덜 운명론자도 죽는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창립한 이론이 로고세라피라는 이론을 창립을 했어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참 흥미롭죠. 자기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 상담 이론을 만든 아마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 중에 하나가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또는 내부 자기의 의지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라는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근데 둘 다 맞으면은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 고민되는 주제예요. 그죠? 이 하나의 패러다임 가지고 많은 현상들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게 정말 달라져요. 근데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는 없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환경과 반응 사이의 공간, 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의지가 아마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청년의 시간은요 정말 골든 타임이거든요. 물론 나도 골든 타임이지만은 가장 빛나요. 모든 생명체가 블라서밍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앞에 뭐 할지 궁금하잖아요.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우리 저기 뭐냐 그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잖아. 집에 가면 결혼 언제 할 거니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취준생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취업 언제 할 거니? 박사학위생들이 그 가장 혐오하는 거는 너 디펜스 언제 하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근데 가장 물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우린 자유의지는 없지만 선택의 자유는 있어요.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게 맞을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틈인데 이걸 바로 그죠?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은 경우에 자극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쥐, 그죠? 쥐나 이런 뭐 조그만 동물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바로. 근데 고등동물로 갈수록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띵크죠.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느끼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저도 그래요. 자극하고 바로 반응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쇼츠, 뭐 릴스인가요? 유튜브 쇼츠 자극이잖아요. 자극을 보면 바로 하하하 웃거나 뭐하거나 자극을 보면 바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 대형 뭐죠?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선택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요즘 사회에.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죠.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의 그 어떻게 파운더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드는 이 의자, 이 카우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막 포테이토 먹고 있는 뚱뚱한 아이씨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의자라는 이런 카우치 방법을 활용을 했어요. 피험자들이 오면 여기 누워가지고 자기 연상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한글로 내성, 영어로 인트로스펙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머릿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죠? 우리 한국은 오만 잡생각이란 얘기를 해요. 그죠? 사실 6만 가지 가까운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일어나요. 그죠?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주로 두 친구들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응? 그렇죠. 뭐 먹을까? 수업을 들으면서도 나 뭐 먹어야 될까? 그죠? 저녁은 야식을 먹을까 말까? 그죠? 이거 먹으면 퉁퉁해질 텐데 그래도 먹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영화 한 편 보고 공부하자. 에이, 공부했으니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막 이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 메커니즘도 움직이잖아. 이 6만 가지 생각들이 90% 이상은 어떤 생각이죠?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메타커그니션. 아까 얘기한 거는 인트로스펙트. 내부 스펙트는 영어로 보다란 뜻이거든요. 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걸 인트로스펙트, 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셔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끔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오늘 뭐 먹을까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생각은 아니죠, 진짜. 음, 예. 이 메타코그니션 능력을 기르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게 기르기 되게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과거에 제가 살던 어린 시절은 훨씬 더 이런 메타코그니션 환경은 좋았어요. 왜냐면 심심하거든. 할 게 마땅히 없잖아요. TV나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콘텐츠가 많아졌고 범람하다 보니까 메타코그니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날로그 펜앤펜슬로 뭔가를 쓰는 거예요. 메타코그니션 시간을 하루 10분 정도라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광고 심리학,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6만 가지의 선택 중에 여러분들한테 부정적 선택이 90%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예. 이 선택의 방향을 바꾸면 사실은 운명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 요즘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졸업 못하는 경우 많아요. 괜찮아요. 졸업 못하면 어때? 수료하면 되잖아. 수료. 네, 수료 싫어요? 네, 수료를 싫어하더라고. 부정적 생각이 있어도 졸업을 못할 수 있지. 졸업을 왜 못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 생각 계속 리커링 돼요.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부정적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왜 그럴까요? 그걸 흰곰 효과라고 불러요. 화이트 베어 이펙트. 어떤 실험에서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자극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생각이 나요. 제가 수학력 시험을 옛날에 봤어요. 저도 수능 본 사람이에요. 근데 택시기사 아침에 제가 늦었거든요.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능 볼 때. 늦잠 자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시험 볼 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와 막 걱정을 하고서 우리 어머님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잡아서 가는데 그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가 찬찬찬이에요.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는 아저씨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력 시험 문을 열고서 마지막 게이트를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펜을 든 순간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노래를 지우고 싶어서 미쳐버리게 노력을 했는데 더 나와요. 이게 화이트 베어 이펙트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에 지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택지 아까 얘기한 운명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 부정적 생각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핑업 되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대처 수장이라고 하죠. 영국의 철의 수장이라고 불리죠. 대처 수장의 아버지가 얘기한 말인데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실 가면 이런 거 막 붙어 있잖아요. 좋은 말씀 이런 거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광고 심리학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게요. 어,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태도를 만들어요. 인간은
악하다라는 내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가설이죠. 일종의 하이퍼사스가 있어요. 이건 내 태도를 만들어요. 그건 내가 인간을 악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우리 친구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뭐 안 좋게 할 것 같다. 부정적 태도, 에티튜드가 생기는 거죠. 태도는 뭐죠? 태도는 like or dislike예요. 내 마음의 모드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게 돼요. 태도는 뭘 예측하죠? 행동을 예측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생각하면은 이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거죠. 행동을 만들어내요. 행동을 뭘 만들죠? 습관 형성을 해요. 습관은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정치 행동들, 보수, 진보, 뭐 환경 친화,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계속 습관이 쌓이다 보니까 쉽게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좁다고 했죠. 그죠? 하지만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선택의 자유는 이것 때문에 망가져요. 내 마인드 모드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미국에 가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색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표정 지어봐봐.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난 정말 예뻐. So beautiful. Am I beautiful?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그런가? 그거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모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미러 파이브라고 불러요. 보통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좀 창피하지만 혼자 있잖아. 화장실에 뭐 둘이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미러 파이브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워딩을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 세트가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 습관,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 나이부터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안 좋은 점은 부정적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정적 자극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케팅에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아까 얘기한 내성, 인트로스펙션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의 틈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아날로그 펜으로 좆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적는 거예요. 드로잉, 아니면 자기 낙서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하고 있어요. 매일 한 10분 정도씩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기고 이걸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학부의 김영욱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이 주목 불복종이거든요.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죠. 주목의 경제 사회예요. 이때는 모든 미디어들은 주목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죠? 이거에 불복종, 디스어베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메커니즘들이죠. 그죠? 더 좋은 건요, 사실은요, 멍 때리기예요. 여러분 멍 때리기 하십니까? 멍 때릴 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고 멍 때리는 걸 하셔야 돼. 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생각을 멈추면요, 계속 부정적 생각이 계속 파핑업 돼요. 나 졸업하면 뭐 하지?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미국 주식은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죠? 저도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려면은 이 습관 연습들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 이야기를 하고서 좀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설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설득이 뭐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설득을? 그렇죠. 나의 의지대로 타겟의 마음과 행동을 change mind and behavior가 설득이에요. persuasion, 그죠? persuasion의 어원은 change direction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공익광고위원회에 있어요. 공익광고를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 공익 광고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광고의 가장 아름다운 게 공익 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중의 의향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익 광고를 프로파간다. 한국말로는 선전, 중국말로 선전, 그죠? 미안해, 션잔. 프로파간다예요, 그죠? 이게 프로파간다의 수준은 상당히 낮아요, 사실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공익 광고예요. 2024년 2월에 요즘 저출생이 큰 문제죠, 그죠? 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캠페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숨도 못 잤는데 단숨에 피로가 풀리는 아이러니. 또 뛴다 또.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네, 엄마. 너 때문에 사는 아이러니. 이것도 내 거. 내 거야. 내 동생 일로 와.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좋아요. 이거 하고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부정적 댓글이 어마무지하게 달렸어요. 왜 그러면 광고적으로 봤을 땐요, 이걸 펀이라고 하거든요. PUN, 언어 유희적 광고예요. 이러니까 아이 갖자. 근데 아이를 가져야 될 이유는 여기 뭐였죠? 여기서 레셔널이 뭐였죠? 특히 여기는 아이를 그죠? 안 가진 사람들한테 소구하고 있잖아요. 뭐죠 여기 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아이가 있어야지 해피니스가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먹혀요. 예, 많이 봐왔으니까. 아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한국이 실패한 것들 공익광고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 할 때 우리 우측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에스컬레이터 망가지잖아요. 둘이 타라고 또 광고를 했죠. 항상 공익광고를 했는데 지금 둘이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뒤에 있는 사람 막 찔러요. 이씨 안 올라가요. K-워크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설득, 마인드, 비헤이버럴 체인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공익광고가 꽂히죠. 광고에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공익광고가 뭐죠? 흡연. 사람들 담배 안 피게 어떻게 만들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편의점 가보세요. 그 담배 매대에 뭐 그려져 있는지 막 폐 주세요, 무슨 암 주세요 막 써 있는데 어우씨 암 좋아 뭐 피고 있잖아요. 전자담배 쿨해 보이잖아 막 피고 있고. 비슷해요. 어렵습니다. 사람은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든 게 우리가 많이 쓰는 모델이 PKM, Persuasion Knowledge 모델이거든요. 설득 지식 모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내가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잖아요. 저항해요. 그리고 반대 행동을 해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보셨죠? 만약에 로미오네 아빠가 줄리엣네 아빠가 로미오를 너무 좋아했어. 빨리 결혼해라. 내일 결혼해. 날짜 잡아줄게. 그러면은 결혼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맞선 보신 분 있습니까? 맞선을 봤어요. 근데 부모님이 해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좀 거시기 해. 근데 부모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더 싫어져 막. 그죠? 그 부모님 반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고 싶어져 막. 그죠? 그게 리액턴스, 심리적 반발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세요. 보험사 광고,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요. 여러분 거리를 걸어가요. 매점에 가니까 직원이 나왔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정말 맛있는 돈가스예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안 가요.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그냥 가요.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떨어져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옷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만두 가게를 연다고 가정하고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 시대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죠.
서울대 김모모 교수님이 작성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올라와 있죠. 이거 맞을까요? 저는 아프니까 중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 때는 몸은 안 아프잖아요. 예, 마음은 아프죠 물론. 마음의 아픈 거의 가장 큰 근원은 불안이에요. 이 불안만 잠재우면은 청년 시절은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뭐죠? 아까 얘기한 선택의 시간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투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비자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게 요즘 가장 좋아요. 특히 온라인 미디어, 이걸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부르거든요. 디지털 발자국, 이걸 찾아가면서 보는 거죠. 전 한국은 초대형 국가인 중국, 그리고 일본 또 초대형 국가잖아요. 이 두 나라 사이에 낑겨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물론 다른 나라에 온 친구들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의 소비자 행동이나 시민 행동을 관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한국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마케터로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데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있었어요. 루피, 이 잔망 루피 아시죠? 잔망 루피 좋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징그러웠어요. 지금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를 왜 좋아할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뽀로로가 더 귀엽죠. 뽀로로가 원래는 주인공이에요. 그죠? 뽀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뽀로로가 몇 주년 됐죠? 20년이 넘었어 이제는. 뽀로로를 아기 때 본 애들이 이제는 대학교를 가는 시기가 넘어간 거죠. 대학원도 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근데 왜 루피야? 뽀로로가 아니고. 네. 이거에 대해 분석을 하면은 심리학이 되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죠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만든 기사인데 인터뷰도 하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유력 일간지예요. 그죠?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루피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인기가 있죠. 왜 그럴까? 루피는 제 해석이에요. 이게 맞는 건 아닐지도 몰라. 심리학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게 재밌는 거죠. 루피는 캔버스예요. 뽀로로는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그죠? 완벽체,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루피는 보면은 개성이 없어요. 그죠? 얼굴은 둥그렇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근데 루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다가 막 덧칠을 하잖아요. 그죠? 악마로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자기 자아를 투여하기 좋은 캔버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보세요. With her pleasant demeanor, this cartoon beaver may resemble a ball of pink cotton candy. But on the inside, she is anything but sweet. It might have taken 20 years, but Loopy has become a social media star. Entire pop-up stores like this one have opened up in her honor in China. 你看它的造型很完美，胖登登的，有个大的蝴蝶结，肚子大大的。买了冰箱贴，还有2个杯子，一个保温杯，一个这个玻璃杯，还有一个这个小摆件和这个睡觉版的小乳品。 Loopy is the unofficial mascot of the so-called Dagong Run, China's laborers, many of whom are disgruntled. In this meme, Loopy can be seen smiling and wishing her colleagues good morning while holding handcuffs. This meme shows Loopy as a smiling, diligent worker. But on the inside, she's a seething mass of discontent, driven crazy by a heavy workload. And in this meme, Loopy says she'd rather eat bitter melon, because even that would be sweeter than her life now. So many eyes are on the sardonic superstar in China that it might be hard to believe that Loopy was first conceived as a supporting character for a kids show in South Korea.
This is the story of how 2 decades after her creation, Loopy found new fame in Chinese pop culture. 뽀롱뽀롱 마을에는 Loopy first appeared in this South Korean cartoon, Pororo the Little Penguin, in 2003. 안녕, 난 루피야. According to the production studio that created her, Loopy was meant to be shy and sensitive. Cut to 2019, when a distorted version of Loopy made the rounds on the internet in South Korea. Then the COVID-19 pandemic hit. Months of quarantine and social restrictions left many people feeling helpless. Social media became the go-to place for them to gather, and memes became the go-to vehicle for self-expression. Loopy was slowly returning to the public eye, and her original creators began to take notice. In 2020, Loopy officially embraced modernity when her production studio gave her all new social media accounts and a brand new persona. This alter ego was dubbed Zanmang Loopy, which means small and cute Loopy in Korean. In this introduction video on Instagram, Zanmang Loopy says, 모두 나를 뽀로로의 친구 루피로 알고 있을 거야. 다들 나보고 친절하고 상냥하다 하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내 모습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 그러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모습의 나를 벗게 됐어. Loopy was no longer playing second fiddle to the main protagonist. She has become a star in her own right. 여성 캐릭터 자체가 구현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그런 바운더리는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너무 착하고 루피가 또 메인 캐릭터가 아니고, 그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변형시킴으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뽀로로를 좋아하는 것에 반대급부로 이제 루피에 자기를 동화시켜서 자기 표현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히어로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항상 성공하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턴 루피 인사드립니다. In August 2023, Zanmang Loopy took on the role of an intern, vlogging about her experiences on YouTube. She was nowhere near the picture-perfect image of success. Instead, she was proof that the internal struggle was far more relatable to the masses. 야근이 너무 싫어요. 때려치고 싶어서 때려침니. 주말 출근, 보고서, 철야, 상사, 전부 다 미워. In 3 years, the Zanmang Loopy account amassed nearly 2 million subscribers. Many of the new Loopy fans happened to be young people in China. The character, which seemed soft on the outside but had more to say deep down, resonated among them. 首先呢，我是追韩国的一些 K-pop 明星，然后在追的过程中会涉及到一些很多 Loopy 的逐渐就出现了，比如说明星和他一起跳舞，然后一些表情呀什么的。然后后来呢，我发现国内也逐渐 Loopy 也变得多了起来，名创优品呀，以及一些店呀、一些联名啊，逐渐都多了起来。 But what were these young people keeping bottled up? For one thing, a rift has been growing within China's workforce. China has long had a culture of long working hours. That work ethic helped put an end to decades of poverty under Mao Zedong after China opened up to the world and reformed its economy in the late 1970s. In the following decades, 2 things bolstered China's reputation for being the world's factory: its sheer number of cheap laborers and its lack of regulatory compliance. But that work ethic also grew into excess. China's tech sector became notorious for its 996 work culture. Workers were basically required to work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That's almost double the standard 40-hour weeks in most countries. But Gen Z is fast becoming the dominant force in China's labor market. Their expectations have been at odds with the status quo. The year 2019 saw the first protests against the 996 culture, and since then, dissatisfaction has only grown. Many joined a movement known as Tangping, or lying flat. With it, gone were the ideals of buying a home or starting a family. Instead, it was all about doing the bare minimum to scrape by.
我们以前那种可能在工作场所当中是非常注重强调集体的或者是工作目标的这样的一个状况，转向到我们今天可能更加鼓励个人，而这种关于情感的需求和认同以及人们要在今天的沟通当中付出的大量的情感劳动，其实也决定了年轻人如何在他的职场当中去建构这种自我认同。The older generations were more likely to compromise or even tolerate mistreatment in the workplace. But as far as work was concerned, Gen Z job seekers were largely set on their priorities. 我父母其实更希望我能够回到家乡那边参加国家的公务员考试，也就是国考。他们觉得可能这种公务员考试能够获得更加稳定的收入来源吧。但是呢，在我当时毕业之后找工作那几个月，我其实更加关注的是工作本身能否匹配我自己的兴趣，同时也包括了工作能够存在多大的这样的一个自由度，工作的一个合理的弹性，工作的灵活程度吧。然后当然了，还有我也很关注的就是工作中我和同事之间的人际关系的相处能否融洽，同时这家公司的这个企业文化是否符合我自己内心的这样的一个预期吧。就比如说有些公司它非常喜欢让人去加班，对吧？我个人是 재밌죠? 예. 이것처럼 우리 소비자를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마 그 디지털 풋프린트를 찾아서 만드는 거죠. 저도 이걸 한번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인터뷰 의뢰를 받고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약간 일라이트닝 됐다고 할까요? 논문을 거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저널에 내려고 준비를 많이 마친 상태. 인터뷰도 한 20명을 했고요. 우리 중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덕분에 외국 그 크리에이터죠. 밈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또는 소비자 심리 전문가로서 현상들이 있으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행복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를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어때요? 지금 행복하잖아. 돈이 없는데. 메이오첸. 네. 돈이 없어도 행복할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유튜브를 제가 어제 보면은 행복은 돈에 달렸다. 더 불행해진 한국.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정말 어렵죠.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가. 일본의 임금이 한국보다 더 낮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더 GDP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돈과 행복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부터라고 해가지고 일정 금액이 얼마죠? 얼마 벌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이상이면 불행이 없어질까요? 미국 조사에 의하면은 과거 조사지만은 30만 불, 30만 불, 그 정도 이상 있으면 넉넉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연구를 비판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정비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아까 얘기한 거가 더 중요한 게 아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갖지 않으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불행해져요. 왜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원리가 바로 이건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첫 차예요. 아반떼 XD. 이쁘죠? 멋져 보이잖아요. 이건 브로셔에서는 이 차였어요. 분명히. 제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제가 직장을 이제 그 제일기획이라는 그래도 계열사잖아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기업 갔다고 플랜카드를 걸려고 해서 실제로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약간 포기했었거든요. 공부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차를 이렇게 산 거예요. 갑자기 이 첫 차를 타고 제가 졸업한 학교를 딱 정문을 들어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똑같은 차로 보입니까? 이 브로셔에 있던 내 차,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본 나의 차, 다르죠? 사람의 지각 계속 바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아니죠. 그랜저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랜저 좋은 차잖아요. 근데 오늘은 좋았는데 며칠 있으면은 이게 진부해 보여. 옆에 타고 있는 G901을 보면 너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비슷해요.
이거를 보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재밌죠? 한계 효용 체감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nity인데 이게 뭐냐면 Marginal Unity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료수를 스타벅스 커피를 샀어요. 펌킨 커피 비싸잖아요. 그거 6,000원 하지 않나요 요즘? 펌킨 라떼를 샀어요. 가을에 먹었어. 첫 잔은 진짜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근데 그걸 펌킨 라떼 3잔을 준 거예요. 다 먹으라고. 1+1으로 2잔을 주고 또 줬어요. 좋아요? 아니 그 다음에 막 버려버리고 싶을걸요. 막 토하려고 그러고. 특정 정도가 넘어가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자, 여러분한테 집을 줬어요. 제가 막 집을 준다고 해가지고 서초 레미안 프리스티지 30평을 줬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갑자기 세일이 와가지고 45평을 또 줬어요. 좋아요. 근데 80평을 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수가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여기서 하강하는 포인트가 와요. 청소하기 힘들죠.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이죠. 차도 비슷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인트를 마케터는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맥시멈 해피니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마케터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벤티 그란데 톨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죠? 이걸로 결정하는 거죠. 가격에 맞는 최적의 행복함의 지점에서 딱 그만둬야 돼요. 더 주면요 더 싫어해요. 흥미롭죠? 이 사람 밀당을 해야 되는데 이 메커니즘 안에서 더 많이 주는 걸 더 싫어해요. 선물이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확장시킬지가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마케터 입장으로서는요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이 광고 심리학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광고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이거는 일종의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웨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광고를 잘못 만들면요 많은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잘못 만든 내 마케팅이 기업을 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광고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워드가 좋더라고요. 구버타이징, good advertising, 구버타이징이라고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런 용어처럼 이 좋은 힘을 좋은 목적으로 잘 쓰기를 바라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도 보면요 영혼이라는 거 배웠죠? 심리학은 푸사이의 어원은 푸시케에서 왔고 인간의 영혼, 그 자유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워드 중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 그 오피스 사무실 장면이었는데 책상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워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스크린 캡처를 떠왔어요. 뭐냐면은 craft life, don't let life craft you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저는 이게 craft가 뭐죠? 영어로? 한국말로? 조각이에요. 내가 인생을 조각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너를 조각해버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 틈에서 여러분들이 전진하거나 후진하지 않으면은 이 인생 자체 또는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자체가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막 데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